웹북이 돌아가고 웹북이 정보를 받았고요. 환경을 연결하고 솔라피를 발송하고 발송 내역을 추가하는 내용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노션 CRM 만들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폼이 들어오면 그 다음엔 설문 DB에 해당 내용들이 쌓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리드 고객 DB에 고객 데이터가 쌓일 거고요. 그럼 이렇게 쌓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적절하게 메시지가 발송이 돼야 됩니다. 메시지가 발송되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그 템플릿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거고요. 발송 내역들이 기록되는 발송 내역 DB가 필요할 겁니다. 발송 DB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각각의 설문 폼부터 해서 DB들을 만들어 보고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 메이크나 솔라피 같은 다른 자동화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이 CRM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션 CRM을 만들기 위해서 휴대폰보다는 주로 데스크탑에서 이 CRM 작업들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좁은 형태 말고 전체 너비로 바꿔줍니다. 전체 너비로 바꿔준 상태에서 CRM의 전반적인 폼을 먼저 봐볼 건데요. 제가 주로 쓰는 UI 형태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콜이라고 해서 콜아웃을 먼저 불러주고요. 그럼 콜아웃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밑에 생긴 이 6개 점을 끌어서 오른쪽에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다단이 형성이 되고요. 다단이 형성된 상태에서 중앙에 있는 이것을 쭉 끌어다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른쪽에 한 번 더 잡아서 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메뉴들이 이 CRM의 메뉴들이 들어가는 위치가 될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넓은 이 부분이 실제 사용할 UI 부분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 이 식으로 슬래시 버튼 누르고 메인 화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하시면 여기 아이콘 추가를 통해서 아이콘을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먼저 일단 나가기 위해서 완료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공간에 따라 가지고 얘가 이 폭이 너무 좁으면 버튼 누르기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버튼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잠깐 띄워주고 기억 한자 맨 첫 번째 거가 공백인데요. 이 공백을 하나 입력을 해주고 쭉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버튼이 길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쭉 그냥 충분히 붙여넣기를 해주고 저거를 눌렀을 때 이 메인 화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 작업을 눌러줍니다. 페이지 양식 또는 URL 열기를 클릭해주고요. 여기서 노션 CRM 만들기라는 현재 페이지를 클릭해줍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창으로 띄워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페이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보기로 해주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이 메인 화면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 해주고 컨트롤 R이 아니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B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진한 형태로 글씨가 볼드 처리가 됩니다. 이 왼쪽의 바로 아랫부분에 데이터베이스를 넣을 건데요.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해둔 부분은 좌우 전체를 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조금만 더 올리면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진 상태에다가 해줘야 지금 이거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형태로 메뉴가 구성이 될 거고요. 슬래시하고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이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지금 페이지 이렇게 해서 새 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전체 실물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소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갈 페이지를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너비로 처리를 해주고요. 여기는 소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줍니다. 아이콘도 추가를 해주면 좋고요. 여기는 소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뭔가 마음대로 뭔가 설정을 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랬을 때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접근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 경고 표시 같은 걸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경고 표시를 하려면 이런 트라이앵글을 아이콘에서 검색을 하면
익스클레메이션 트라이앵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좀 경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만들었던 것처럼 좌측에 이 부분이 좌측 메뉴로 동일하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는데 이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것처럼 드래그로 메뉴 전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6개 점을 눌러서 전환으로 들어가고요. 콜아웃으로 되어 있는 거를 동기화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동기화 블록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동기화 블록 주황색 선이 전체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화 블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눌러서 블록 링크 복사를 해줍니다. 블록 링크 복사를 해주고 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멘션 동기화된 블록 URL이 나오는데 이 중 동기화된 블록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동기화된 블록이 붙여넣기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시 아래쪽에 빈 칸을 하나 잡아서 우측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다시 다단이 형성이 되고 처음 메인 화면과 동일한 이런 뷰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콜아웃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이 부분은 콜아웃을 하지 않겠습니다.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이 빈 공간에 있는 이 드래그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단을 만들어줍니다. 이 소스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페이지, 지금 메인 화면이나 이런 페이지와 다르게 이 콜아웃을 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콜아웃을 넣지 않고 여기는 토글로만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요. 이 토글 아래에는 각자 필요한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거를 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옮겨 넣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앞으로 만들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 콜아웃 안에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콜아웃 안에 여러 버튼들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리드 고객이다 하면 휴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색깔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이 콜아웃 안에다가 메뉴를 만들 생각인데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바깥에다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스 데이터베이스는 함부로 수정되거나 삭제됐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만약에 콜아웃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누군가 실수로 콜아웃 전체를 삭제를 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형체가 오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버그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을 하고자 이렇게 콜아웃 블록 말고 콜아웃 블록 바깥에다 원본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넣어놓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 뼈대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소스 데이터베이스로 갈 거고요. 이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되는 DB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설문 DB가 있을 거고요. 이 토글 상태에서 엔터를 쳐서 밑에 토글을 계속 추가를 해줍니다. 리드 고객 DB가 있을 거고요. 템플릿 DB가 있습니다. 발송 DB 이런 식으로 DB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설문 DB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슬래시 대라고 치면 맨 위에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란 게 나오고요.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엔터를 쳐주고요. 바로 새 데이터베이스 이름에 가서 설문 DB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드 고객 DB입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이 빈 토글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요. 동일하게 대라고 치고 동일하게 여기도 리드 고객 DB라고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들도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템플릿 DB입니다. 밑에는 발송 DB이고요. 여기서 설문 폼, 설문 DB, 리드 고객 템플릿 발송 DB 이 전체 DB 구조를 지금 만들었고요. 이 필드 값들을 속성들을 추가를 하고 이 DB들을 서로 관계형으로 연결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들을 유의미하게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 DB에는 여러 가지 설문 항목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 설문 항목들을 넣기 위해서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설문 폼, 설문 DB 지금 제가 입력해 놓은 거 이거는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고요. 초록색 해놓은 것처럼 메인 화면도 초록색 처리를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색 눌러서 초록색 배경
으로 했더니 지금 콜아웃이 전체가 초록색 배경이 됐는데요. 지금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버튼을 잠깐 바깥으로 빼놨다가 빼놓은 상태에서 색 누르고 색 배경 누르고 지금 이 부분 초록색 배경 된 거는 지금 여기서 초록색 배경이 됐는데요. 제가 원한 거는 초록색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버튼만 따로 빼줍니다. 버튼만 따로 빼주고 우클릭 색 그리고 초록색 배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게 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초록색 배경으로 버튼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통은 페이지 형태로 두거나 아니면 인라인 형태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굳이 데이터베이스들을 토글에 넣은 이유는 나중에 이 DB 구조들을 계속 디벨롭을 하게 되실 거예요. 각자 원하시는 커스텀화된 그런 활용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계속 바꾸고 디벨롭하고 개선하고 이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의 관계를 한눈에 보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게 인라이너로 다 되어 있으면 이 위에 있는 DB와 아래에 있는 DB를 한눈에 비교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렇다고 페이지로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 페이지 각각을 하나하나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글 형태로 하고 내가 비교하려는 DB만 딱 띄워서 비교하는 게 가장 장기적으로 좋은 형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문 DB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설문 DB는 말 그대로 고객이나 리드, 잠재 고객이 처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설문 유입 경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이름이 처음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CRM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락처를 추가를 해주고요. 저는 주로 연락처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속성이 아니라 텍스트 속성으로 하는 편입니다. 전화번호 속성은 자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전화번호 측면에서는 텍스트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메일 속성을 활용을 합니다. 물론 이메일 속성도 텍스트 속성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들고 여기서 연락처에서 주의할 점이 고객들이 다양하게 연락처를 입력을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010 형태로 쓰기도 할 거고요. 띄어써서 쓰기도 할 거고 점으로 입력을 하거나 점 띄어쓰기 다양한 형태로 아마 입력을 고객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포맷들을 일관된 포맷으로 바꿔줘야만 나중에 그 번호를 가지고 자동화를 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 그리고 뒤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고객들에게 질문을 하고 설문을 하는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속성들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연락처 부분 방금 말씀드린 그 포매팅이라고 하는데 내가 자동화를 잘 쓰기 위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오른쪽에 삽입 버튼을 눌러주고요. 쭉 내리면 관계형 밑에 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식 속성을 선택을 해주고 선택하기 전에 연락처 괄호 F F는 주로 포뮬러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이 포뮬러는 뭔가 수식 처리를 한다. 포뮬러 포매팅 의미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식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 연락처 값을 원하는 형태로 포매팅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연락처를 예시를 하나 써볼게요. 010-1234-0000 쓰고요. 참고로 저는 이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줄바꿈이 넘어가는 것을 다 없애주는 편입니다. 소스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내가 보는 그 보기 데이터베이스랑 다르게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의 구조나 관계를 한눈에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여기 설정 들어가서 레이아웃을 눌러줍니다. 그럼 모든 콘텐츠 줄바꿈이란 게 ON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오프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페이지 보기 선택도 저는 항상 중앙에서 보기로 해줍니다. 사이드 보기는 옆에 창이 뜨는데 그 사이드 보기를 끄는 창 버튼 아이콘이 너무 작게 되어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기로 바꿔주고 처음 불러오는 것도 너무 많으면 로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개로 최소화해줍니다. 만든 상태에서 연락처 이 포뮬러 값은 주로 숫자만 11개, 숫자 11개만 남기고 나머지 문자를 다 없애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처음에 찾아서 속성, 이거를 눌러도 되고 엔터를 치셔도 되는데요. 엔터를 치고 점을 눌러주고요. 여기에 적절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replace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작업들은 수식을 만들고 하는 거는 다들 많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월 36,000원을 돈을 내고 노션 AI를 쓰시게 되면 이 위에 노션 AI에게 수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청을 하셔도 되고 저는 바로 써보겠습니다. replace all 아시겠지만 대문자 표시해주고 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replace를 할 거냐, 숫자가 아닌 모든 것들을 전부 공백으로 replace를 하겠다 수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replace all에서 큰 따옴표를 만들어주고요. 대괄호, 그리고 이 갈매기 표시는 여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이 숫자를 제외한 것들을 모두 선택을 한다 개념이고요. 선택된 모든 숫자가 아닌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공백으로 리플레이스를 하겠다 라고 처리를 하면 밑에 숫자만 남은 걸 잘 볼 수가 있고요. 유형도 텍스트라는 유형으로 제대로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C 또는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바깥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러면 연락처 포매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는 편인데요. 연락처 포매팅을 이렇게 없애주면 연락처 포매팅으로 이렇게 숫자만 남겨주게 되면 자동화를 할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중간에 바가 없으면 헷갈리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화 봇을 위한 형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형태로 수식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주고 오른쪽에 삽입을 눌러주고요. 여기서도 연락처, 이번에는 잘 보기 위한 뷰, 그래서 V를 넣어 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수식을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도 빈칸을 눌러서 수식창을 띄웁니다. 앞서 만들었던 연락처 F, 이 고객이 입력한 연락처는 포매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포매팅을 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만든 연락처 F, 이 값을 가져와서 포매팅을 또 추가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연락처 밑에 두 개가 뜨죠. 두 개가 뜨는 것 중에 F가 들어간 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점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정한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이 특정 문구들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서브 스트링을 쓸 겁니다. 서브 스트링, 물론 여기서도 잘 모르겠다, 어렵다 싶으면 노션 AI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서브 스트링, 그리고 괄호 열고 0부터 3까지의 값을 가져온다고 입력을 하면 010을 제대로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브 스트링 같은 경우 첫 번째 문구를 가져오는 게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1을 넣게 되면 두 번째 것부터 가져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문구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플러스 큰 따옴표 그리고 대시 그리고 큰 따옴표를 다시 막아주면 010 대시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해주고 저는 수식을 쭉 이어서 쓰는 것보다 특정 단위별로 줄바꿈을 해가면서 나중에 봤을 때도 이게 한눈에 수식이구나,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거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네 번째 숫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부터 7까지로 입력을 하면 010, 1, 2, 3, 4가 제대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7부터 11까지가 되겠죠. 그럼 제가 원하는 형태대로 010, 1, 2, 3, 4, 0000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도 텍스트로 유형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이메일은 그대로 잘 놔두면 되고요. 그럼 뒤에 여러 가지 원하는 그런 고객들에게 물어볼 항목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를 이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노션 AI를 역시나 쓰면 굉장히 편리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노션 AI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노션 AI가 우측 창에 뜨기도 하고요. 채팅 모드 전환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플로팅 형태로 뜨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존 화면을 좀 가리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사이드바 형태로 노션 AI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AI를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좌측 상단에 여러 가지 이전에 대화한 내역들을 다시 볼 수도 있고요. 우측에 이 새 AI 채팅을 눌러주게 되면 전체가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채팅으로 넘어가지고요. 채팅 숨기기 이렇게 숨길 수도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AI 모델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GPT, 제미나이, 오퍼스, 소넷 이거는 마음껏 좀 써도 되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클로드 오퍼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설문 DB에 항목들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노션 AI에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페이지를 이렇게 골뱅이 표시를 해준 다음에 현재 페이지를 멘션, 적당한 현재 페이지를 골라주고요. 이 페이지의 설문 DB에 설문 예시로 넣을 만한 속성들을 넣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AI에게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속성 추가를 해서 직접 추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노션 AI를 잘 써보신 분들은 노션 AI에게 요청을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나 항목들 그리고 설문 폼 자체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노션 AI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편리하긴 하지만 이 실제 구조가 어떤 식으로 다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항목들이 중요한지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다 좀 세부적으로 아는 것들이 처음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굳이 더 배우지 않아도 된다 하면 이렇게 노션 AI로 편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항목들을 만들어 줬는데요. 지금 여기 제출일이란 게 있죠. 이 제출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출일이 중요한 게 이 설문이 언제 입력되었는지 이것도 지금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출일이라는 내용보다는 입력 일시 이런 식의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구조를 한눈에 좀 봐야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필드 네임, 필드명들이 다 잘 보이게끔 칸들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설문 폼을 실제로 폼을 만들어줘야 고객이 폼을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자동화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폼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폼 항목이 있습니다. 폼 항목을 추가를 해주고요. 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11개를 그대로 만들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 거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 11개를 만들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질문 11개 만들기를 해주고 설문 제목, 이 설문 제목 부분은 고객이 실제로 직접 보는 그 부분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 웹이나 신청 설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고 밑에 설명들을 달아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노션 멤버만 이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변경해야만 익명의 고객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다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누르고 작성 가능한 사용자 여기서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나중에 설문 폼을 닫거나 할 때는 이 사용 권한 없음, 비공개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 공개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익명의 응답으로 당연히 될 거고요. 노션 브랜딩 이거는 유료일 때는 노션 브랜딩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유료 계정이 아니면 이거를 없애실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폼 링크 복사하기 이 링크를 복사해서 고객들에게 뿌리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유튜브 같은 콘텐츠나 홈페이지에 버튼을 눌러서 링크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 링크에도 다 이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직책 이런 고객들이 입력하는 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이런 것도 있고요. 유입 경로도 있고 지금 입력일시 같은 경우는 고객이 입력일시를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력일시 같은 경우는 질문을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 삭제를 눌러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삭제했잖아요. 질문을 삭제했는데 다시 표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질문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동의 여부는 마케팅 활용 동의 여부가 되겠죠. 마케팅 활용에 고객이 직접 동의를 해야만 그 고객에게 어떤
정보성,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동의를 하도록 체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을 눌러주고 필수를 활성화시키고요. 이렇게 되면 이 항목을 동의해야만 설문을 제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면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보성 메시지, 고객의 액션에 기반한 정보성 메시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고객이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즉시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이 마케팅 활용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 이 CRM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리는 목적 자체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정보성을 계속 주다가 정보성의 비율이 한 8 정도 되고 광고성 메시지가 한 1할, 2할 정도가 될 건데요. 그 발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웨비나 신청 설문 그리고 폼 링크 복사하기를 한번 해서 어떤 식으로 뜨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폼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구글 폼이나 탤리 폼에 비해서 뭔가 꾸미거나 인베딩을 하거나 하는 자유도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노션 DB와 바로 즉각적인 연동이 되고 나중에 값들을 수정하거나 필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노션 폼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폼의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순서 같은 것도 원하시는 그 순서를 이렇게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끌어서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장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을 하면 바로 홈에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문 DB를 만드는 것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 설문이 들어오게 되면 설문에 따라서 리드 고객 DB에 쌓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문 DB가 들어왔을 때 중요한 게 나의 리드 고객 DB에 기존에 어떤 데이터들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쌓여 있을 텐데 이 입력을 한 고객이 기존 고객일 수도 있고 신규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은 새로 리드 고객 DB 행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연결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고객이다 하면 기존에 있는 고객을 찾아서 그 고객과 연결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이때 메이크 같은 외부 자동화 툴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기능은 아직까지는 노션 자체에서는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전체 구조를 다시 잡아보고 그 다음에 메이크로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리드 고객 DB에도 고객 이름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연락처, 이메일 내용들이 그대로 있어야 될 겁니다. 위에서 봤던 것처럼 동일하게 연락처, 텍스트 속성으로 해서 연락처를 입력해 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연락처 F, 연락처 V라는 값들을 넣어줍니다. 쭉 내려서 수식, 그리고 연락처 F, 연락처 V도 수식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주고요. 하나 예시를 넣어보겠습니다. 태연을 넣고 010 연락처를 넣고요. 여기도 줄바꿈 되는 거 동일하게 설정 들어가서 레이아웃, 그리고 모든 콘텐츠 줄바꿈을 5% 만들어주고요. 동일하게 페이지 보기, 중앙에서 보기, 그리고 처음 불러오기 10개로 설정을 해줍니다. 연락처 F와 연락처 V는 위에서 만들었던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주면 되고요. 눌러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다시 여기 창 들어와서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요. 연락처 V도 동일하게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주고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메일은 그대로 이메일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밖에 이 고객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기준 정보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회사명, 직책, 고객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면 여기 다 추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명도 넣어주고요. 직책도 넣어주고요. 물론 빈칸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B2B를 기준으로 할 때 얘기고 B2C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항목들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 동의 여부도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마케팅 동의 여부 체크박스 넣어주고요.
이 중에 유입 경로도 중요하겠죠. 경로로 들어왔느냐 따라서 나중에 이 고객들에게 이벤트를 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할 때 이 유입 경로로 분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경로하고 동일하게 다중 선택, 다중 선택이 아니라 선택이네요. 유입 경로는 보통 다중 선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중 선택으로 바꾸고 여기도 눌러서 유형 변경 그리고 다중 선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특이사항이나 따로 내가 수동으로 입력해서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이사항 텍스트를 하나 넣어주면 리드 고객 DB의 속성들도 모두 채워졌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그리고 이 리드 고객 DB가 언제 입력이 됐는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왼쪽에 삽입 눌러주고 여기도 입력 일시 해서 날짜 필드를 하나 추가해 두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리드 고객 DB의 필드들도 만들어졌고요. 얘를 메이크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ke닷컴에 들어가서 가입을 진행을 하고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우측 상단에 크리에이트 시나리오를 눌러줍니다. 자동화가 식으로 되어야 될지 보면 먼저 고객이 설문을 입력을 할 거예요. 설문을 입력을 하면 입력을 한 순간에 즉시 리드 고객 DB로 정보가 넘어가면서 기존 고객이 있으면 연결이 되어야 될 거고요. 기존 고객이 없고 신규 고객이다 하면 새로운 행위 새 페이지가 추가가 되면서 추가된 페이지와 이 설문 DB가 서로 연결이 되는 형태로 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이름 오른쪽에다가 리드 고객과 연결하기 위한 관계형 필드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삽입을 눌러주고요. 쭉 내려서 수식 바로 위에 관계형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리드 고객이라고 DB명을 써줍니다. 관계형을 누르고 리드 고객 DB가 있죠. 혹은 여기 검색하셔도 됩니다. 리드 고객을 누르고 제한 없음, 양방향 관계형. 양방향 관계형은 켜주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계형 속성 이름, 여기도 이 DB 이름인 설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계형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리드 고객 부분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방향으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리드 고객 DB도 가보면 설문 DB가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페이지가 추가가 될 때 메이크 자동화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정 시간 주기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입력이 되자마자 바로 메이크가 작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웹훅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겁니다. 뭔가 즉시 작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웹훅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웹훅은 자동화 만들기 또는 보기, 이 번개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이 자동화 기능을 쓰기 위해서 웹훅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션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션 AI를 쓰기 위해서는 36,000원 플랜, 즉 비즈니스 플랜을 써야 되는데 노션 AI까지는 내가 필요가 없다. 자동화 기능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14,000원, 18,000원 하는 이 플러스라는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요금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번개 모양을 눌러줍니다. 어떤 경우에 자동화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새 조건을 눌러서 페이지가 추가됐을 때 입력이 되면 페이지가 추가가 되겠죠. 페이지 추가 완료. 이거를 트리거로 삼고 그리고 작업으로 새 작업을 눌러서 웹훅 보내기라는 것을 눌러줘야 합니다. 이걸 누르면 URL을 넣으라는 창이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라는 게 있는데 콘텐츠는 기존 속성 모두 선택 이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아직 URL이 입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 버튼이 눌러지지 않고요. 우선 이 상태에서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려고 했더니 아예 입력된 게 다 취소가 되기 때문에 나가진 않고 취소를 눌러서 창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로 갑니다. 메이크 제목은 이 설문 DB에서 페이지가 추가될 때 이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목에다가 내용들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처음에 01 말고 10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설문 DB에서 페이지 추가, 설문 DB에서 페이지 추가라는 트리거로 작동하는 애다. 정보를 제목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웹훅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우측 상단에 커스텀 웹훅 형태로도 있고
이 밑에서 검색을 해줘도 됩니다. 웹훅을 누르고요. 메일훅, 웹훅 리스폰스 게 있는데 커스텀 웹훅으로 눌러줍니다. 커스텀 웹훅을 누르고 여기 처음에는 웹훅 커넥션 아마 창이 뜨실 거예요. 버튼이 뜨실 건데 그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애드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하게 작동을 할 텐데요. 애드를 누르고 창이 뜰 거예요. 이 웹훅은 어떤 트리거로 움직이냐 정보를 이 이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목에서 제가 썼던 것처럼 설문 DB 페이지 추가. 설문 DB에서 페이지가 추가될 때 이 웹훅이 작동을 한다. 정보들을 심어두는 거죠. 밑에 API 키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어드밴스 이것도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링크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링크를 복사해서 아까 노션의 URL 부분에 넣어야 하는데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하지 마시고 카피 어드레스 투 클립보드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고 세이브. 그리고 이 웹훅 이름도 이것과 동일하게 써주는 게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거나 개선을 하고 신규 개발, 추가 개발 할 때 반드시 이름을 써줘야 나중에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추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만들었지만 며칠만 지나고 보면 내가 뭘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무조건 써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설문 DB 페이지 추가, 세이브. URL을 제가 복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서 URL을 복사를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 페이지가 추가가 될 때 메이크에서 웹훅이라는 게 추가될 때 트리거로 데이터를 받게 되는 자동화가 구축이 된 것입니다. 밑에 만들어둔 거 저장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운영적인 측면인데 미리 잡고 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게 제가 페이지가 추가될 때마다 작동이 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 또 추가로 나중에 할 게 리드 고객 DB와 서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입력을 한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발송을 할 거예요. 메시지를 발송을 할 건데 나중에 운영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는 게 페이지가 추가될 때마다 자동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실수로 기존에 고객 정보 되어 있던 거를 페이지를 복사를 하거나 새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페이지 추가 작업을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혹은 기존에 있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그러니까 엑셀 파일 같은 거를 여기 옮겨 넣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할 때 페이지가 막 추가되면서 이 자동화가 실행이 되면서 실제 고객들에게 잘못된 이상한 메시지가 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요. 방지하는 방법이 자동화가 한번 자동화가 일어난 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동화가 되지 않게끔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주는 장치가 웹훅 완료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체크박스로 넣어줍니다. 이거를 넣어주면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거냐면요. 페이지가 추가되고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기존 고객 데이터가 있을 때 복제를 했을 때 복제하는 순간에 자동화로 인해서 이 고객에게 메시지가 발송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미 얘는 되어 있는 애일 거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요. 체크가 된 애를 복사를 하더라도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자동화 하지 마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웹 완료라는 필드를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자동화 만들기 여기서 다음 경우의 사용 페이지가 추가가 되고 그러면서 웹 완료가 내리면 웹훅 완료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체크 표시 해제된 경우 체크가 표시된 경우는 웹훅을 날리지 않겠다라고 제가 해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추가 그리고 웹훅 완료 속성이 선택 취소된 값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때만 발송을 하게끔 제한해 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 추가를 했잖아요. 속성을 추가하게 되면 제가 기존에 전체 체크를 해놨던 게 추가된 거는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추가할 때마다 반드시 얘를 다시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체 모두 선택에 체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료를 눌러주고요. 그래서 다시 메이크로 넘어가서 연동하는 방법을 볼 겁니다. 설문 폼이 입력이 되면 이 웹훅으로 전달이 될 거고요.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클릭하고 Run this module only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Run this module only를 하게 되면 이 모듈 하나만 돌아간다라는 뜻이고요. 어차피 모듈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Run once를 직접 눌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Run once를 누르고 만약 이런 게 뜨면 이 Wait for new data, 신규 데이터를 기다리는 걸로 해주시고요. 이거는 Use existing data는 이미 이전에 데이터가 전달됐던 게 아직 남아있다. 그거를 돌릴 거냐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를 돌릴 거냐 이건데 새로운 데이터를 돌릴 거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대기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들이 입력이 돼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거를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웹훅 완료가 풀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더미 데이터로 안 되고 이 페이지를 복제를 하게 되면 폼이 입력된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주는 게 좋고요. 방금 제가 페이지를 추가를 했더니 페이지 추가가 트리거가 돼서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스 그리고 데이터 항목들을 플러스를 눌러서 보면 맨 밑에 프로퍼티스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이 프로퍼티스가 제일 중요한데요. 플러스를 누르면 제가 체크했던 모든 필드들이 다 제대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값을 보려면 더 플러스 눌러서 010-1234-0000 데이터들이 제대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리드 고객 DB에서 기존 고객 중에서 이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고객 식별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고객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연락처 데이터가 가장 좋습니다. 이메일, 주로 해외에서는 이메일을 많이 쓰는데요. 이 이메일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메일을 쓰기 때문에 이메일로 만약에 매칭을 하게 되면 동일한 고객들이 여러 명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고객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한 고객에게 여러 개의 메일이 가고 그러면 이 고객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방식보다는 연락처, 한 사람당 한 개의 연락처가 주로 있으니까 연락처를 기반으로 하면 좋고 연락처를 기반으로 자동화 판단을 할 때 반드시 이 연락처 F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 이런 다른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서로 다른 고객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연락처 F를 기반으로 리드 고객에서 동일한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서치 모듈을 쓸 겁니다.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노션 혹은 밑에 노션을 검색을 해줍니다. 노션 검색해서 들어가주고요. 위에서 내리면 서치 오브젝트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서치 오브젝트 모듈을 클릭을 해주고요. 처음에는 이 계정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정을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저하고 노션을 계속 같이 해 오셨을 거기 때문에 같은 이 페이지에 노션이 로그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노션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add를 눌러주시면 노션 퍼블릭, 노션 인터널이 있을 거고요. 노션 퍼블릭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커넥션 네임은 쓰시면 됩니다. 상호명이나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될 만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구조의 사업자동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선택하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먼저 여기서 계정 선택을 잘 해줘야 됩니다. 계정 중에서도 그 워크스페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를 잘 선택을 해줘야 하고요. 당연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워크스페이스가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워크스페이스를 잘 선택해주고 페이지 선택을 눌러줍니다. 여기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다 나올 텐데요. 웬만해서는 페이지들을 전부 다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거나 혹은 모두 선택 해제를 했다가 다시 모두 선택을 눌러주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 허용을 눌러주고요. 액세스 허용을 눌러주면 여기에 계정이 연결이 되실 거예요. 저는 연결이 이미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마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스 오브젝트 데이터 소스 아이템으로 해주시고요. 데이터 소스 아이디를 입력하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해야 되는 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노션으로 돌아갈 건데요. 설문 DB에서 찾아낸 이 연락처 F, 이 값을 이 DB에 동일한 연락처 F 값이 있는지를 찾는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 고객 DB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저걸 찾기 위해서 아이디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이디를 넣는 방법은 이게 원본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원본 데이터베이스,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화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전체 페이지로 열기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탭이 새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에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전체 페이지로 들어온 다음에 설정이 있어요. 설정 눌러주고 하단에 데이터 소스 관리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관리를 눌러주면 한 개 보기 점점점이 있고요. 데이터 소스 아이디 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한 다음에 데이터 소스 아이디 여기에 입력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필터라는 게 뜨고 필터가 뜨는데 제가 이 필터 부분을 눌렀을 때 항목들이 뜨고 항목이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죠. 이거는 연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결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 계정 문제인데요. 제가 이게 뜨는 이유가 기존 계정에서는 기존에 있던 페이지들에 대한 접근 권한만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노션 CRM 만들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최상위 부분에다가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최상위 단에 있는 이 페이지, 생성된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들에 종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이지에다가 제가 신규로 권한을 부여를 해야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이 계정 정보로 넘어가서 이 계정에서의 접근 권한을 수정하는 방법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이 계정에서 페이지 권한 수정을 하려면 좌측에 커넥션이라고 있습니다. 커넥션도 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새로운 창에서 뜹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 커넥션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했던 컴플렉스라는 이 계정 여기에서 리오소라이즈가 있고 베리파이가 있고 에디트가 있는데 리오소라이즈를 클릭해 볼게요. 하면 아까 계정에서 연결을 하던 그 계정을 맨 처음 연결하던 그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 페이지 내려보면 노션 CRM 만들기. 아까 제가 이거를 선택을 안 하고 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네요. 제 기존 계정에서 이 부분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필터가 뜨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주고 액세스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필터를 누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눌러서 데이터 소스 아이디에 복사를 해주고요. 올바른 계정을 선택을 해주고 데이터 소스 아이디를 넣게 되면 이렇게 클릭할 때 그 필드들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드들이 떠야만 제대로 연결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F 값을 기준으로 찾을 거기 때문에 연락처 F를 선택을 해주고요. 지금 속성이 포뮬러잖아요. 포뮬러기 때문에 이 드롭박스를 해서 여기 보면 텍스트, 넘버, 데이트, 날짜, 체크박스, 파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포뮬러 속성입니다. 포뮬러 속성은 항상 맨 아래에 있습니다. 맨 아래로 가면 이렇게 포뮬러 속성이 있고요. 이 스트링이 텍스트와 동일한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텍스트이면서 이퀄, 동일한 연락처 F 값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퀄을 눌러주고요. 앞서 가져왔던 데이터들 중에서 이 프로퍼티스의 삼각형을 눌러주면 이렇게 속성들이 쭉 뜹니다. 연락처 F가 있을 거고요. 또 포뮬러 눌러주면 이렇게 실제 값이 뜨는 이 스트링이라는 것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연락처 F라는 값 옆에는 아무 값이 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넣을 경우에는 이게 빈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실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써져 있는 여기까지 타고 들어가서 이거를 넣어줘야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둘 다 연락처 F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연락처 F라는 거는 리드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연락처 F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넣어준 이 값은 설문DB에서 입력되어서 이 웹훅으로 들어온 그 데이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두 개가 포뮬러 스트링 이퀄 동일한 애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찾는 거고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찾는다도 맞지만 매칭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매칭한다, 찾는다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두는 편인데요. 찾는다라는 거는 조건에 맞는 거를 여러 가지를 다 찾는 그런 개념이고, 매칭이라는 개념은 1대1 매칭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저 스스로 구분을 해서 쓰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칭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리미트를 하나만 찾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솔트에서 add 아이템을 넣고 타임스탬프 이런 식으로 처음에 떠 있을 텐데요. 이거를 프로퍼티스 필드로 바꿔주고, 저희가 입력일시라는 필드를 기존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입력일시 데이트라는 날짜 필드가 있습니다. 날짜 필드 입력일시를 넣어주고 디센딩으로 해주면 이거는 가장 최근 거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 거부터 찾는다는 이유고, 가장 최근 거 한 개를 찾는다라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어떤 번호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번호를 쓰던 고객이 중간에 다른 번호로 바꾸고 또 새로운 사람이 이 번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 예전에 쓰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이 번호를 쓰는 사람을 찾아서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최신에 있는, 가장 최근에 입력된 고객들 순서로 찾으면서 한 명만 찾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이런 설정들을 하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 암묵지적으로 다 숨겨진 그 의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여기서 타임스탬프로 디센딩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겪어보고 그것에 이렇게 프로퍼티스 필드를 해서 굳이 입력일시를 해서 최신으로 하는 이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면, 저기서 말하는 맨 처음에 떴던 타임스탬프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내리면 생성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성일시는 실제로 이게 생성된 날짜를 있는 그대로 넣어주는 시스템 값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수정을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좋긴 한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평생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데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복제해서 새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를 복제를 해서 쓸 경우에 복제한 그 시점에 생성일시로 싹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생성일시라는 데이터는 언제든 얘가 바뀌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값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참고용으로만 봐야 되는 거지, 실제 데이터에 의미 있는 값으로 넣기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따른다. 그래서 이런 생성일시를 제가 쓰지 않고 반드시 이런 입력일시 같은 필드를 새로 만들어서 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는 것들에는 무조건 다 그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리미트를 한 명으로 해주고요. 세이브를 해줍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이것도 이름을 바꿔줄 거고요. 저도 이런 이름 넣고 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리스크로, 내가 어디에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그거를 모르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드 고객 DB 그리고 연락처 F 매칭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run once를 하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서 쏴줘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누르면 기존에 돌았던 이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주고 run once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왔던 이 데이터 들어가면 연락처 F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락처 F와 동일한 값이 리드 고객 DB에 있는지 그걸 찾은 건데요. 토탈 넘버 번들 찾은 게 한 개도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 번호와 매칭되는 게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연락처와 동일한 고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연락처를 넣어 볼게요. 연락처를 이렇게 넣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run once를 눌러주고요. 이번에 뜬 것을 보면 기존에 번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왔던 게 한 개의 번들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역시나 맨 밑에 properties value라는 값이 있고요.
토탈 넘버 오브 번들이 1개로 바뀌었습니다. 쭉 보면 기존의 고객 DB, 리드 고객 DB에 있던 그런 정보들이 불러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분기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분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고요. 플로우 컨트롤에 들어가서 라우터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우측 상단에 있는 라우터를 바로 눌러줘도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에 들어가고 라우터를 눌러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기존 고객이 있는 케이스라고 설정을 해두고요. 두 번째는 신규 고객의 케이스라고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인지, 기존 고객인지 신규 고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봤던 번들 개수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필터를 눌러서 컨디션 맨 위 값을 눌러준 상태에서요. 여기서 토탈 넘버 오브 번들이라고 있습니다. 토탈 넘버 오브 번들 클릭을 해주고요. 얘는 숫자 값이기 때문에 텍스트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내려서 누메릭 오퍼레이터를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이면 숫자가 1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equal to를 해서 1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not equal to입니다. not equal to에서 0이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로 써줍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서치 오브젝트에서 아까 리미트를 1로 제한을 했잖아요. 1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나올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numeric equal to 1로 해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not equal to 0으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세이브를 해주고요. 신규에서는 동일하게 total numeric of bundles를 내려서 numeric equal to 0. 그러니까 찾은 게 아예 없다. 이때만 신규로 넘어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해주고요. 기존일 때는 이 기존 고객 DB와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근데 신규일 때는 신규로 생성을 해준 다음에 리드 고객 DB를 신규로 생성을 하고 신규로 생성한 거를 설문 DB랑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존을 하면 기존에서 플러스 눌러주고요. 노션으로 들어가고요. 업데이트 데이터 소스 아이템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레가시 나올 건데요. 얘를 데이터 소스로 반드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 아이디 이것도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자동화 방금 제가 만든 모듈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 이 리드 고객 이거를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설문 DB에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리드 고객에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는 반드시 설문 DB에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데이트 데이터 소스 아이템이라는 건 그 해당 필드 값을 새로운 값으로 아예 바꾸는 그런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리드 고객 여기에 있는 이 설문 부분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의 값만 들어가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고객에 대해서 설문을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설문 여기에다가 이 정보를 넣게 되면 여기는 한 번에 하나씩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말로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박태윤이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박태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객, 리드 고객 DB에는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게 맞아요. 이 형태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설문 DB에는 하나의 고객만 들어가면 되고 리드 고객에는 설문 DB 쪽에는 여러 개가 이렇게 관계형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메이크 자동화가 하는 작업 자체가 한 번에 한 값씩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 함수 수식 이런 거를 써가지고 복잡하게 이거를 구현할 수 있긴 한데요. 그거는 전혀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메이크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값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값만 넣으면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무조건 설문 DB에서 이 값을 넣는 업데이트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문 DB, 이 설문 DB의 데이터 소스 ID 값을 메이크에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원본 데이터 소스의 전체 페이지로 들어가야 되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눌러줍니다. 새로운 창에서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설정 눌러주고
내려서 데이터 소스 관리, 설문 DB, 여기에서 데이터 소스 ID 복사,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메이크로 와서 데이터 소스 ID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소스 아이템 ID를 입력을 하라는 이 필수 항목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름, 직책, 관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업데이트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닫아줍니다. 닫아두는 것도 나중에 이거를 유지 보수하거나 확장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처음에 닫아주는 게 굉장히 작업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바꾸려는 게 리드 고객 부분이죠. 리드 고객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매핑하는 걸로 바꿔준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냐라고 봤을 때 설문 DB에서 온 게 아니라 리드 고객 DB 여기서 찾은 매칭된 그 페이지 넘버를 여기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 아이디가 있습니다. 페이지 아이디 부분을 여기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 아이템 아이디 이거는 지금 이 설문 DB 있잖아요. 설문 DB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설문 DB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거라서 설문 DB에서 가져온 값을 이 데이터의 ID 부분 이거를 넣어줍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페이지 아이디랑 여기 있는 페이지 아이디랑 서로 동일한 애예요. 동일하다는 게 얘는 리드 고객 DB 그리고 얘는 이 설문 DB 페이지 아이디입니다. 근데 웹훅에서 오는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의 아이디라는 부분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션 모듈을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같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얘가 연결을 해준다라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실제로 잘 작업이 되는지 보면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화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런 원스를 눌러주고요. 지금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잘 되었죠. 연결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입니다. 신규는 먼저 연락처 매칭된 애가 없기 때문에 리드 고객 DB에서 새로운 고객 정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만든 거에다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가져왔던 이 데이터 소스 ID 이거를 복사를 해주고요. 노션 모듈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크리에이터 데이터 소스 아이템 이걸로 새로 만들어줍니다. 방금 복사했던 거를 붙여넣어주고요. 이제 타이틀에 해당하는 이름을 필수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 값들도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새로운 값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을 최대한 많이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주기 위해서 이 설문 DB로 들어온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고객 DB를 채워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 주고요. 데이터 프로퍼티스가 있습니다. 프로퍼티스를 눌러주고 하나씩 매칭을 해줍니다. 이름 켜주고 타이틀 켜주고 이름이 들어와 있는 이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메일도 이메일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이거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입력일시는 지금 입력이 된 시점에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created time 이거를 넣어주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여기 보면 달력, date and time이라는 달력 표시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서 now를 넣어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now 값보다는 이 설문이 들어온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 create time 이거를 쓰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쓰셔도 좋지만 저는 now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now로 입력을 할게요. now로 입력을 하고 입력일시는 스타트 타임, 처음 시작 시간만 있으면 되고 엔드 타임은 필요 없기 때문에 닫아주고요. 지금 입력일이 아니라 입력일 시잖아요. 그래서 include time을 yes로 바꿔줍니다. 이거를 해주면 시간까지 다 입력이 됩니다. 회사명을 입력을 해주고요. 연락처, 이 연락처를 입력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연락처가 그냥 연락처가 있고 연락처 F가 있고 연락처 V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연락처 V를 씁니다. 연락처 V를 쓰는 이유가 이 고객 정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연락처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람이 보기 편하게 입력을 해놔야 나중에 내가 찾거나
할 때 간편하기 때문에 이 연락처 부분은 이렇게 연락처 부위 값을 넣어주곤 합니다. 직책도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설문, 이 설문 DB를 연결하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거를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인데요. 지금 이거는 리드 고객 DB잖아요. 리드 고객 DB에서 관계형을 맺어버리면 한 번에 하나씩만 연결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결하지 않을 거고요. 마케팅 동의 여부, 이것도 랩핑을 해서 마케팅 활용 동의 여부, 체크박스 true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유입 경로도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유입 경로는 좀 특이한데요. 유입 경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중 선택 속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중 선택 속성일 경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얘 자체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일단 따라해 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혹은 얘가 다중 선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선택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거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 네임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임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배열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배열 자체를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세이브를 하면 리드 고객 DB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안 써놓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름을 반드시 써줍니다. 설문 DB에서 관계형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리드 고객 DB에서 페이지 추가, 페이지 생성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를 생성한 다음에 동일하게 이 설문 DB에서 관계형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클론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게 하나 생깁니다. 이거를 쭉 끌어다가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는데 이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연결하는 리드 고객이 이쪽에 달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연결을 해놓는다. 여기서는 아무런 데이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신규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연결이 오류가 나고요. 이 값이 아니라 방금 전에 페이지를 새로 생성한 이 페이지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고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세이브 해줍니다. 오토 얼라인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장은 수시로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데이터들이 잘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기존 거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규 걸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규가 돌아가려면 이 연락처와 동일한 연락처가 여기에 없어야 되고요. 없어야 되기 때문에 0000 이런 식으로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이렇게 run once로 돌려주면 지금 유입 경로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입 경로 이 부분은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어가지고 우선 이거는 구현하지 않고 우선 빈칸으로 놔둬 보겠습니다. 세이브를 누르고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쪽으로 내려가면서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 생성된 것이 관계형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신규로 밑에 거가 생성이 되었고 제대로 잘 설문 DB와 연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 DB와 리드 고객 DB를 구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이 업데이트 모듈이라는 게 굉장히 충돌이 나거나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에러 핸들링 로직을 넣어두는 게 좋은데요. 에러 핸들링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우클릭을 해줍니다. Add Error Handler라는 게 있고요. 얘를 클릭하고 브레이크를 눌러줍니다. 이 브레이크라는 건 오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재시도할 수 있는 로직을 넣어주는 게 이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로 들어가고 몇 번까지 재시도를 할 거냐, 3번까지 할 거다. 그리고 시도하는 인터벌, 중간에 몇 분마다 이거를 시도할 거냐, 최소 단위가 1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분마다 최대 3번까지 시도를 하겠다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이브를 해주고요. 세이브를 했더니 1이라는 게 뜨죠. 이 1이라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세팅 여기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Store Incomplete Execution 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Yes로 눌러줍니다. 이게 이 불완전한 실행, 뭔가 문제가 생긴 실행에 대해서 스토어링, 따로 저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Yes로 바꿔줘야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긴 거를 따로 별도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별도로 저장을 해야만 이것들을 재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얘를 넣으면 yes를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보통 슬랙 모듈을 넣어서 슬랙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슬랙으로 내가 알람을 받고 주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곤 하는데요. add a module 눌러서 슬랙으로 연결을 해서 send a message 해주고 여기 슬랙 계정을 연결을 해서 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슬랙으로 해도 되지만 슬랙보다는 이따가 솔라피 계정을 연결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솔라피 모듈을 통해서 나에게 문자 메시지 알람이 오게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슬랙을 쓰시는 분들은 연결을 하면 되는데 슬랙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걸 해서 슬랙으로 뭐 연결하고 하기에는 슬랙을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솔라피로 이따가 대체를 하는 식으로 다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딜리트 모듈 해서 없애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한 에러 핸들링 로직을 넣어두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고 add 에러 핸들러 그리고 브레이크 동일하게 3번 1분 간격으로 세이브를 해줍니다. 오토 얼라인 해주고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로 설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리드 고객 DB를 찾아서 설문 DB와 바로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만들어서 연동을 하는 로직까지 구현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저장 한 번 더 눌러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ON으로 켜주셔야 ON으로 켜야만 데이터들이 왔을 때 제가 이 창을 켜두지 않더라도 이게 자동으로 굴러가는 그런 로직이 완성이 됩니다. 켰을 때 뜰 수도 있는데요. 기존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할 거냐, 기존에 받았던 데이터들 삭제할 거냐, 그걸 다 진행을 할 거냐, 굳이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딜리트 올드 데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딜리트 해주시고요. 세이브해서 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실제 설문이 들어와서 작동을 하는 거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비나 신청 설문이 있고요. 위에 새로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고객들이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해서 제출에 눌러보겠습니다. 제출에 눌렀을 때 이 창도 켜진 상태가 아니라 제가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가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밖으로 나가진 상태에서 설문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제출에 클릭했고 입력이 되었고요. 새로운 항목이 입력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메이크로 가보면 메이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니까 어디서 오류가 생긴 거냐면 이 자동화 만들기 여기서 페이지가 추가되고 웹훅 완료 속성이 이 값으로 설정이 되었을 때 이 트리거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인데요. 웹훅 완료 속성이 이거인 상태에서 이 트리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설정까지 되는 설정을 직접 수동으로 수정을 해야만 이 트리거가 작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트리거를 삭제를 해줄 거고요. 삭제하고 페이지 추가만 해서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입력이 되어야 되니까 입력되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복제를 해볼게요. 복제를 했고요. 복제를 하는 순간 트리거가 작동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노션에 돌아오면 리드 고객이 구조라는 고객이 생겼고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직 하나 구현하지 않은 기능이 있죠. 아까 초반에 만들었던 웹훅 완료. 이 웹훅 완료라는 게 웹훅이 제대로 전달이 메이크로 되었다 하면 체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모듈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저 부분은 설문DB에서 체크가 되는 것이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모듈 그리고 설문DB 연결된 이것을 클론을 해줄 거고요. 클론을 해서 웹훅이 들어온 직후에 바로 뒤쪽에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 이름은 뭐가 돼야 되냐면 웹훅 완료라는 필드를 체크하는 기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세이브를 해주고요. 설문DB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리드 고객 이거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얘를 지워주고 웹훅 완료라는 거를 true로 체크해주는 작업을 여기서는 하는 겁니다. 세이브를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야지 제가 원래 구현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다 구현을 한 거고요. 이따 솔라피를 연결하게 되면 이 사이에 솔라피를 연결해주는 작업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설문 DB랑 리드 고객 DB를 연결하는 수준인데도 굉장히 이 메이크를 넣기 때문에 작업할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에다 추가로 템플릿 DB와 발송 DB까지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리드 고객 정보가 들어오면 고객에게 적절한 안내 메시지, 안내 카톡을 즉각적으로 발송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전날이라든가 며칠 전이라든가 이런 날짜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그런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DB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템플릿 DB, 어떤 메시지들을 발송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노션 에이전트한테, 노션 AI에게 어떤 템플릿을 이런 상황에서 만들면 좋을지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골뱅이를 눌러서 이렇게 멘션을 하고요. 템플릿 DB의 내용을 채우려고 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내용들을 넣을까? 이렇게 물어봐 보겠습니다. 속성들을 뭐 이름, 카테고리, 채널, 본문, 상태 뭐 이런 것들로 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속성을 물어본 게 아니라 템플릿 내용을 물어본 건데 다른 답변을 하고 있네요. 여기 있네요. 넣으면 좋은 템플릿 예시, 환영 메시지, 상담 안내, 팔로우, 리마인더, 제안서 발송. 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우선은 여기서 자동화로 구현을 하면 좋을 만한 거는 고객이 딱 들어왔을 때 환영 메시지를 하고 이 환영 메시지에 상담 안내, 뭐 팔로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객이 바로 내 상품 서비스를 바로 구매하게끔 환영 메시지에다가 바로 넣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 고객에게 상담을 유도를 해서 나와 상담을 해서 정말로 이 상품 서비스가 고객에게 맞는지 그런 상담을 하는 채널로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 환영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담 안내로 유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상담 안내 채널은 내 카카오톡 채널로 이 고객에게 본인의 이름을 써달라고 이렇게 처음에 환영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그 환영 메시지를 듣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쓸 거예요. 본인 이름을 이렇게 쓸 건데 고객이 본인의 이름을 써서 보내면 그 순간부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안내가 가능해집니다. 고객이 연락처를 보냈다고 해서 이 연락처로 카카오톡 채널에서 직접 말을 걸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고객이 먼저 카카오톡 채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환영 메시지랑 상담 안내를 하는 거, 그리고 상담 후 후속 연락하는 방법, 이것들을 구현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영 메시지, 고객에게 성함을 여기 카톡 채널에 적어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해드린다 라는 내용으로 써주고 버튼을 누르면 팔로우업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설정해줘. 템플릿 이름 내용 정도만 필드 만들어서 넣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AI가 얘기해준 이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체계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하나씩 만드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노션 AI가 해주면 좋은 부분은 템플릿의 그런 본문 내용을 짜주는 거는 노션 AI가 굉장히 잘 해주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DB에서 이 템플릿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템플릿으로 바꿔주고요. 얘를 환영 메시지라고 바꿔두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에 본문을 추가를 하고요. 텍스트 습성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영 메시지 써준 이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템플릿의 본문도 입력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버튼을 눌러서 메시지를 발송할 그 팔로우 메시지를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팔로우 메시지 본문을 작성해줘. 그리고 여기서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팔로우 메시지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로우 메시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영 메시지와 팔로우 메시지를 만들었고, 이 환영 메시지는 처음에 설문 DB 그리고 리드 고객 DB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환영 메시지가 날아가면 되겠죠. 혹은 얘네를 연결을 해주기 전에 날아가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동화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중간에 있게 되면 중간에 메시지를 만약에 발송을 하게 되면 이 시나리오가 한 번이 아니라 막 두 번이 돌아가거나 뒷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한 번 더 돌아가거나 그럴 때 뭔가 중복으로 다 발송이 될 그런 위험성도 잘은 그런 게 없지만 혹시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발송은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송되도록 하는 게 자동화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솔라피 모드를 넣어줄 거고요. 솔라피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어로 솔라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솔라피 들어가주고요. 여기 카카오톡 알림톡이라는 게 있고 브랜드 메시지란 게 있고 텍스트 메시지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와 텍스트 메시지, 즉 문자 발송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의 종류, 메시지 본문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알림톡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보내는데 제한이 됩니다.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알림톡 같은 경우는 모든 고객에게 보낼 수 있는 반면에 고객의 액션에 기반한 알림톡, 정보성 메시지, 즉 고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용도로만 쓸 수가 있고요. 반면에 브랜드 메시지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는 제약 없이 다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 메시지는 또 어떤 제약이 있냐? 나의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를 한 고객들에게만 발송할 수 있는 게 이 브랜드 메시지입니다. 브랜드 메시지를 보냈는데 친구 추가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문자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발송이 되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 알림톡이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고객분들이 대부분 모든 고객에게 메시지를 발송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카카오 알림톡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카카오 알림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샌드어 카카오 알림톡을 선택을 해주고요. 이 커넥션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애드를 눌러서 솔라피 계정이랑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솔라피 계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카카오 채널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카톡을 보내지 않고 즉 알림톡이나 브랜드톡을 보내지 않고 문자만 발송을 할 거다라고 하면 솔라피만 가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림톡도 보내고 브랜드톡도 카톡으로 보내고 싶다 하면 반드시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먼저 솔라피 가입하는 방법 먼저 보겠습니다. 검색에 솔라피를 입력해 주시고요. 먼저 솔라피 가입하는 방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피를 검색해서 솔라피에 들어가 주시고요. 솔라피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필수 약관 전체 동의를 해주고 여기서 솔라피 자체는 개인 계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정 개인 되고 계정으로 하셔도 우선 개인 계정으로 하고 이렇게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본인 인증 등을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류가 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 명의의 휴대폰 번호가 법인 휴대폰 번호라든가 그 휴대폰 번호가 유효성 검사에서 통과를 못하는 경우 인증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전 그거는 여기 우측 하단에 솔라피에게 문의를 해서 해결을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요. 솔라피도 이렇게 로그인을 해준 상태까지만 만드시면 됩니다. 솔라피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메이크로 들어가서요. 메이크에서 이 계정을 애드를 눌러주거나 아니면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넥션 네임은 사업장 이름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어서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럼 이미 솔라피가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내 솔라피 계정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쭉 내려서 권한 사용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그대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몇 가지 페이지들이 더 뜨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계속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연결이 잘 되실 거고요. 이렇게 솔라피까지 연결을 했으면 문자 메시지 발송은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카카오톡 채널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카카오 채널 연결하고 가입하는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카카오 비즈니스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카카오 비즈니스를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카카오 비즈니스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카카오 계정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필요하면 추가 인증을 진행을 해줍니다. 가입을 한 다음에는 이 채널 데이터로 들어간 다음에 비즈니스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채널이 있고요. 비즈니스 심사에 들어가서 나머지 비즈니스 심사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심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이 만들어지고요. 다음은 솔라피와 이 카카오톡 채널을 연결해 줘야 합니다. 솔라피 나의 계정이 있을 거고 내 카카오 비즈니스를 연결을 해줘야겠죠. 좌측 메뉴에 카카오 네이버 RCS라고 있습니다. 채널 그리고 채널 정보 들어가서 이 검색용 아이디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관리자는 이 채널 들어와서 관리자 탭에서 관리자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만드셨을 거기 때문에 본인 연락처만 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카카오 채널을 연동을 하게 되면 항목이 나올 거고요. 그 중에 이번엔 알림톡 템플릿이란 게 나와요. 처음 가입하시면 알림톡 템플릿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알림톡 템플릿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것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템플릿 등록을 눌러주고 채널을 선택을 해주고요. 채널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카테고리는 어떤 거에 맞는지 잘 살펴보고 완벽하게 잘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안내 공지. 뭔가 설문을 제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 안내 공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 강조 표기형, 이미지 첨부형, 리스트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미지 첨부형이 여러 가지 이미지를 다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넣을 수 있는 거는 로고형 아니면 텍스트 혼합형 이런 아이콘이 들어가거나 아이콘만 들어가거나 이 세 가지 형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거는 로고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로고를 제외한 이미지들은 대부분 반려를 먹습니다. 그 점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기본형으로 하고 템플릿 이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하려는 템플릿이 환영 메시지고 본문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기서 한 번에 클립보드에 복사 이거를 누르셔도 되고요. 템플릿 이름은 환영 메시지 그 내용에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이 고객의 이름을 넣어 가지고 고객의 이름이 더 들어가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도달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앞에다가 샵 괄호 그리고 이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샵 괄호 변수명 괄호 닫고 이거는 카톡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 변수 항목입니다. 실제로 변수 추가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변수명을 이름이라고 넣어 볼게요. 변수 추가를 하게 되면 제가 쓴 거랑 동일한 형태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 추가를 직접 해도 되고 저처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변수까지 넣었고요. 보안 템플릿이란 거는 모바일에서만 알림톡을 열 수 있고 PC에서 눌렀을 때는 그 알림톡을 PC에서 열었을 때는 모바일에서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림톡 버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 추가를 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링크들은 잘 안 쓰이고요. 웹링크가 대부분 쓰입니다. 버튼명은 예를 들어 홈페이지 이동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홈페이지 주소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의무 링크나 한번 입력을 해서 버튼 만들기를 하면 홈페이지 이동하기라는 버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단계에서는 굳이 사용되지는 않을 거고요. 변수가 제대로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수자 참고 의견 여기에다가 어떤 이 설명들을 입력을 해놓으면 검수자가 참고를 해서 좀 더 승인을 잘 받게 해주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데요. 알림톡은 승인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습니다. 정보성 메시지만 보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광부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특정 고객의 액션에 기반한 정보성 메시지라는 이 두 가지 요소,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 고객이 자신이 메시지를 받기를 허용했다라는 내용까지 있으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검수자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좋냐. 설문을 제출한 고객에게 한정해서 고객의 액션에 해당하는 거죠. 고객에게 이름을 보내도록 해서 상담을 유도하는 용도의 메시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설문을 제출한 고객에게 라는 맥락이 여기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추가함으로써 모든 고객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설문을 제출한 사람에게만 보낸다라는, 꼭 집어서 보낸다라는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이러면 알림톡이 승인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확인했으며 위 항목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템플릿 등록 완료를 눌러주면 되고요. 안내까지 영업일이 일반적으로 한 반나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검수 요청을 완료를 했고요. 검수 진행 중인 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수 취소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내용을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으면 검수 취소를 한 다음에 내용을 바꿔서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일,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지나면 이게 승인이 될 거고요. 그러면 알림톡 템플릿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가입 환영이라는 기존 템플릿을 선택을 해보고요. 여기에 홍길동 부분은 아마 이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름 해당되는 거를 여기에 변수로 넣어야 되는데, 맨 처음 설문이 들어온 내용에 보면, 여기 프로퍼티스 보면 고객의 성함이 있죠. 그래서 이 성함 데이터를 이 변수 부분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번호 항목이 있는데요. 수신번호도 동일하게 고객의 연락처에 해당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게 고객 연락처 F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넣어줘야만 합니다. 이 값을 넣어주고요. 발신번호는 선택사항인데, 읽어보면 이 발신번호를 비워두면 카카오톡이 실패했을 경우에 문자로 발송되지 않고요. 발신번호는 아무 번호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번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알림톡이나 친구톡이 발송하는데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실패할 경우에 문자로 대체돼서 발송되는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이 발신번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을 해서, 만약에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알림톡조차도 발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신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세이브를 해주고요. 이 모듈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해주고 오토 얼라인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이 카톡이 발송이 오류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오류 핸들링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카톡은 고객에게 직접 가는 거기 때문에 반복을 이것처럼 3번 반복을 하고 이랬을 때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add 에러 핸들러 들어가서 아까 했던 것처럼 브레이크를 써서 3회 재반복이 아니라 1회 재반복 정도로 제한해 두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그노어를 씁니다. 오류가 나면 그냥 멈추지도 말고 이그노어로 그냥 무시하고 쭉쭉 가라는 얘기인데, 여러 고객들이 이렇게 입력을 시켰을 때 그 중에 한 고객에 의해서 나머지 고객에게도 가는 것들이 막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그노어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 나에게 알람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아까 솔라피를 사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굳이 알림톡으로 보내도 되지만 보내지 않고 문자로 발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카톡을 쓰는 이유는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카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자로 나에게 보내는 거를 구현을 해볼 건데요. 템플릿 DB에서 새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류 알림 메시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두는 게 좋은데, 우선은 각종 오류의 유형마다 다 오류의 유형이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만 적어두고요. 다시 메이크로 돌아가서 여기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솔라피 모드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지나가는 이 경로는 지금 보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하얀색으로 투명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로들은 다 이렇게 색깔이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반드시 이 알람을 목적으로 하는 모듈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모듈을 달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모듈을 단 상태에서 이런 오류 핸들링 메시지 모듈을 넣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오류 핸들링 모듈을 만든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고 모듈을 여기에 껴넣어야 하고요. 애드어 모듈을 껴넣고 솔라피를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샌더 텍스트 메시지, 이 문자 발송하는 거를 할 거고요. 수신 번호가 내가 메시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내 연락처를 넣어둡니다. 발신 번호를 선택을 해주고요. 발신 번호를 선택하고 내용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나리오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한 건지를 명시를 해야 내가 딱 메시지를 받고 직관적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설문 DB 페이지 추가라는 시나리오에서 그리고 어떤 오류인지 보려면 지금 업데이트 데이터 소스 아이템, 즉 설문 DB 관계형 연결 저 부분에 지금 오류가 났잖아요. 그래서 설문 DB 관계형 연결 오류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오류가 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함 써주면 됩니다. 성함 데이터는 쭉 내려서 타이틀 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났다. 이렇게 나에게 메시지를 발송을 하게끔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 알림톡 메시지, 알림톡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것 자체가 실패했을 때도 저에게 알람이 오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만든 이 문자 메시지, 이 모듈을 클론에 만들어줍니다. 만들고 이 사이에 이렇게 껴넣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점이 이 부분이 이렇게 투명한지 흰색인지 이거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솔라피 발송 오류 이런 식으로 해두면 되겠죠.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해두고 여기도 동일하게 넣어주면 되겠죠. 동일하게 클론 눌러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클론을 눌러서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메시지가 나에게 잘 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바일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시지가 나에게 잘 발송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션에 입력했던 그 연락처 아이디를 실제 제 연락처로 바꿔야 합니다. 실제 제 연락처로 바꾸고요. 설문 DB도 실제 제 연락처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문이 들어온 상황을 가정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하나 복사를 해볼 거고요.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run once를 누르겠습니다. run once를 누르니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페이지를 복제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복제하자 이런 식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카톡 발송까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네, 다시 run once를 눌러서 메시지가 잘 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run once 옆에 화살표 클릭해 주고요. 기존 데이터를 run once 눌러서 진행을 해주면 이렇게 메시지가 잘 발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네요. 이 웹훅을 받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웹훅 완료가 미체크된 것들만 다음 단계로 넘기도록 해야만 웹훅 완료 부분을 추가한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퍼티스 웹훅 완료, 웹훅 완료에 체크박스가 비어져 있죠. 비어져 있는 건 false와 같은 건데 여기서 false와 동일할 때라고 해도 되지만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true가 아니다라고 해서 넘기는 편입니다. true일 때는 이미 웹훅에 의해서 자동화가 한번 진행된 애기 때문에 true이지 않은 애들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텍스트 형식이 아니라 쭉 내리면 체크박스 형식이 있습니다. 체크박스라고 나오기도 하고 불린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불린에서 not equal to 해서 여기에 true를 넣어야 되는데 true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general function이란 게 있습니다. general function 톱니바퀴 모양을 찾아서
키워드 true 넣어줘야만 제대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박스가 true가 아닌 것들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하는 필터를 추가하는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발송 DB 부분이 있죠. 발송 DB에는 실제로 발송 내역들을 솔라피에 들어가서 솔라피 발송 내역 이거를 누르면 발송한 내역들이 나타납니다. 메시지 목록을 누르게 되면 번호 같은 것도 다 나오고요. 그런데 발송한 내역들을 노션에서 보고 싶잖아요. 노션에서 보고 싶으면 발송 DB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발송 DB에는 뭐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름만 해도 되고 발송 내역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 이름과 날짜 조합을 해도 괜찮습니다. 속성 추가를 해서 이것도 발송 일시라는 날짜 필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발송 내역 그리고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이름 필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도 연락처 필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템플릿 같은 거 정보도 들어가면 좋겠죠. 우선은 이 내용들을 복잡하게 들어가자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히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송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된 다음에는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설문 DB 발송 내역 DB가 업데이트 되도록 업데이트가 아니고 새로운 게 생성되도록 만드는 것을 넣어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고요. 노션 모듈 들어가서 크리에이터 데이터 소스 아이템 해주고 데이터 소스 아이디를 얻기 위해서 발송 DB 이것도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페이지로 열기로 해서 데이터 소스 관리 데이터 소스 아이디 복사 이거를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발송 내역에는 이름과 그 날짜, 발송 일시 정보들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래에 언더바를 해주고 현재 발송을 언제 했는지 now를 넣어줄 건데요. 제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넣기 위해서 format date라는 make 함수를 이용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now를 넣고 여기를 보면 어떤 식으로 포매팅을 하면 되는지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저는 이 형태가 이 시간 형태로 나오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서 HHMM 넣을 예정이고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YYMM DD HHMM 이게 제가 많이 쓰는 형태고요. 발송 내역을 적고 이름은 이름으로 넣습니다. 바꾸죠. 이름 넣고요. 연락처는 사람이 보고 판단하기 편하도록 V 값으로 넣어주고요. 발송일시를 now 값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발송일시까지 표현이 되기 때문에 yes로 해줄 거고요. 템플릿은 지금 템플릿 이름, 여기서 하는 템플릿 이름이니까 환영 메시지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세이브를 해줍니다. 얘도 이름을 발송 DB 환영 메시지 발송 쓸 수 있겠죠. 발송 내역 추가 이 밑에도 동일하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송 내역을 추가하는 내용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이브 눌러주고요. 한번 기존 거로 다시 돌려서 발송 내역이 잘 추가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북에 돌아가고 웹북이 정보를 받았고요. 환경을 연결하고 솔라피를 발송하고 발송 내역을 추가하는 내용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송 DB가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발송된 날짜와 시간도 제대로 잘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 데이터베이스들을 채우는 과정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채운 내용들을 실제 뷰로 바꿔주는 작업까지 하면 오늘 만드는 작업들, 노션 CRM 만드는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리드 고객 설문 되어 있는데요. 설문 DB 페이지부터 템플릿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페이지들을 복제를 하고요. 복제를 해서 들어가면 좌측에 메뉴가 제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콜아웃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콜아웃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색깔을 없애주겠습니다. 색깔을 없애고 맨 처음에는 리드 고객 말고 아래로 내리고 리드 고객을 동일하게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복사해서 넣어야 되는데요. 이쪽에 가면 이게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보여지는 거고
원본 데이터베이스 말고 핸들을 한번 클릭을 하면 링크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링크 복사를 누르고 리드 고객으로 다시 돌아가서 클라우드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는 게 뜰 거고요. 그래서 띄워주면 됩니다. 이 제목은 보이는 게 굳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 점점점 눌러서 제목 숨기기를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페이지들도 다 하나씩 만들어서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쟤를 DB 개수만큼 해주고요. 두 번째 거는 설문 DB 하고 설문이니까 아이콘도 바꿔주겠죠. 펜 같은 걸로 바꿔줬습니다. 다시 원본 데이터베이스 가서 설문 DB 핸들 누르고 링크 복사해주고요. 설문 DB로 돌아와서 기존에 있던 거를 설문 그리고 얘 핸들 눌러서 기존에 있던 거 삭제해주고 그래도 처리해주고 붙여넣기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하고 제목 제거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거는 템플릿 이렇게 해서 리드 고객 그리고 설문 템플릿 발송 나오는 CRM을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템플릿 같은 경우는 제가 솔라피를 이것보다 물론 CRM을 복잡하게 더 많은 기능들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노션 CRM의 기초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션 CRM 만들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추후에 더 많은 기능과 복잡한 CRM 시스템 만드는 것도 추후 기회가 되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